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손광주 전 남북 한의재단 이사장인데요. 이분이 자유일보에 칼럼을 실었는데 아주 제대로 된 분석을 합니다. 일가를 하는데요. 제목이 이재명도 아웃! 정치 대개혁으로 가는 신호탄 칼럼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12.3 계엄의 선행 충격. 이렇게 클 줄이야 누가 알았겠나. 17세기 철학자 데카르토도 진리에 접근하는 의심의 방법에서 모든 불확실한 것을 의심하라고 했다. 하지만 4세기가 지난 지금도 합리적 객관적 의심이란 여전히 쉽지 않다. 먼저 입력된 인식, 선입견이 바로 전개되는 각종 사회적 현상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어림잡아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다. 12.3 계엄이 꼭 그렇다. 12.3 계엄은 정치적으로 잘못 판단한 것이다. 국민이 다 안다. 윤석열 대통령도 나흘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다. 문제는 12.3 계엄이 선행된 충격으로서 지난 19일 새벽 윤 대통령 구속까지 무려 한 달 보름이 넘도록 모든 정치적 법적 잘못들을 다 덮어버렸다는 사실이다. 주범은 이재명 민주당의 정치농단, 본질은 대한민국 총체적 정치 수준의 한계로 보인다. 국민이 전혀 예상치 못한 가운데 12.3 계엄이 터지자 이재명 민주당은 곧바로 내란 프레임을 덮어씌웠다. 대통령이 내란이라니 헌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 선동이 앞선 것이다. 계엄령 1차 충격에 대통령의 내란이 준 후행 충격은 너무나 컸다. 계엄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조중동 다수 언론은 좌우를 돌아보지도 않고 내란으로 몰고 갔다. 자유민주주의 헌법 시스템을 잘 모르는 일선 기자들은 민주당의 정치 선동에 속절없이 말려들었다. 법과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탈법을 먼저 시도한 당사자는 다름 아닌 입법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표결에서 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통과시켰다. 이것이 신호탄이 됐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을 고리로 대통령 내란죄를 억지로 얼검했다. 새끼줄로 북한산 100군데를 걸어 잡아당긴 격이다. 중앙지법이 아닌 서울 서부지법이 이 새끼줄을 받아 영장을 발부했다. 서부지법 이순형 부장판사는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을 배제하면서 스스로 입법자를 자임했다. 기가 막힐 일이다. 법관이 탈법을 하면 헌법 질서가 물구나무를 서는 건 당연하다. 헌재에 제출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란죄가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민주당은 헌재에 내란죄 철회를 요구했다. 이는 내란죄 정치선동으로 먼저 언론과 국민을 속인 후 헌재와 법리적 마사지에 들어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다. 헌재는 탄핵소추서의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가 변경되면 국회로 돌려보내야 마땅하다. 그런데 도리어 재판 속도전을 벌인다. 입법사법부의 불법, 탈법, 편법이 계속되고 불법이 불법을 낳는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최상목 행정부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언론은 아닌 말로 개판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외로운 존재가 누구인가? 다름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다. 입법, 사법, 행정이 무너지고 대한민국 국민만 외톨이가 됐다. 어찌할 것인가? 급변의 시기 우리는 대한민국이 승리하는 역전승 드라마를 만들어내야 한다. 2022년 국민은 선진화된 자유민주주의 법치시대를 소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다. 그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곧 법치의 상징이었다. 불행히도 윤통은 이를 해내지 못했다.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인가? 국민이 나서서 자유민주주의 선진화 시대를 개막하는 것이다. 대통령 주도 법치 세우기가 아니라 국민 주도 법치 세우기를 직행하는 것이다. 진짜 국민으로 이 난국을 돌파하면서 세계가 인정한 한국인 특유의 압축 성장을 드디어 정치 영역에서도 실현해 보는 것이다. 이것이 결코 불가능하게 보이지 않는 이유가 최근 갤럽 조사 등에서 뚜렷이 나타나는 이재명 너도 아웃! 국민의 외침이다. 이것이 정치 대개혁으로 가는 조명탄이 아닐까 싶다. 이렇게 본질을 꿰뚫었죠. 여러분들도 다 이런 상황 답답해하고 이런 본질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을 텐데요. 손광주 이사장이 그 본질에 이렇게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 여기 보면 이제 지금의 계엄이 왜 일어났습니까? 법치가 실종됐기 때문에 법치를 살리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궁여지책으로 계엄을 했거든요. 그리고 부정선거 없애려고요. 그것도 이제 법치가 작동이 안 되니까 부정선거를 밝힐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한 거예요. 이런 설문조사를 여러분들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작금의 법치주의 위기 누가 가장 책임이 있나? 여기 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손광주 칼럼에서도 우선 이재명부터 시작해서 입법부, 그렇죠? 국회, 그다음에 법원이 법치를 안 지키고 헌재도 그렇고 그 이제 통틀어서 법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헌재나 대법원이나 하여튼 무슨 서울 서부지방법원이나 통칭해서 물론
헌재는 조금 다릅니다만 아니 저는 그냥 그 법원 법 테두리 안에 넣으면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한 여쭤봤어요. 즉 자금의 법치주의 위기 누가 가장 책임이 있나 물어봤더니 2시간 만에 5만 7천 명이 넘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보실 때는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10만 명이 조금 안 되거나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이제 녹화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투표했는데 보니까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 이재명 81%, 두 번째가 13% 법원입니다. 뭐 서울 서부지법도 들어가고 부정선거를 안 밝히는 대법원도 들어가고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국회 4%, 마지막에 언론. 제가 왜 이게 네 가지를 넣었냐면요. 이 구글 엔진, 다시 말해서 유튜브에서 이 설문조사 할 수 있는 항은 4항밖에 없어요. 5개, 6개를 못 넣습니다. 그래서 5개, 6개 넣으면은 뭐 또 여기 들어갈 때 많죠. 그렇지만 헌재도 따로 넣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4개를 압축해서 넣었더니 역시 압도적으로 이재명이네요. 이재명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악당이 나타나면서 권순일부터 구워 삶아가지고 유죄를 무죄가 되는 바람에 정치를 계속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냥 갖은 그 만행을 저지르면서 이 입법부를 장악해서 입법을 독재를 하고, 그다음에 방탄, 자기 감옥 안 가려고 방탄하면서 사법질서를 교란했잖아요. 그 바람에 여기 사법질서 교란하는데 넘어간 사법부, 넘어간 언론, 국회는 뭐 이재명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넘어간 국회, 다 그냥 결국은 이재명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수 우파 국민들이 보는 거네요. 저는 이 설문조사를 여론조사라고 우기지 않아요. 이 설문조사는 10만 명이 투표를 했어도 이봉규 TV 구독자분들에 한해서니까 이봉규 TV 구독자들은 뭐 보수 우파 국민들이 거의 다 할 건 아닙니까? 좌파들이 이봉규 TV 구독하겠어요? 예? 가끔 저놈 새끼가 뭐라고 떠드나 하고 구경을 하러 가끔 와도 댓글은 욕은 바가지로 쓸지언정 구독은 안 할걸요? 그럼 이제 이 구독자들은 누구냐? 보수 우파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애국 시민들이 거의 다죠. 그분들의 마음을 읽은 겁니다. 물어본 건데 10만 명이 이제 이거 하루 이틀 지나면 뭐 20만 명 가까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분들 응답이 이재명 너 작금의 법치주의 너 때문에 망가진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원 너들 이재명이가 난동을 쳐도 법원이 막았어야 되지 않냐. 판결을 제대로 법대로 해야지 않았느냐. 법은 상식인데 왜 상식이 안 통하냐. 그리고 왜 넘어가냐. 이재명의 그 협박과 이 마수에 법원이 넘어가면 어떻게 했느냐고 꾸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는 뭐 장악됐으니까 그렇고 언론도 이럴 때 언론이 중요한 건데 언론도 여기에 넘어가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해주고 있고 오히려 부채질하고 있다. 법치주의 파괴 부채질하고 예를 들어서 뭐 부정선거는 눈꽃만큼도 그 분석기사 찾아볼 수도 없고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사람을 음모론자로 이렇게 모으는 기사들 분석 기사들을 쓰고 그다음에 부정선거를 밝히자고 하는 광화문 집회는 엄청나게 모였는데 그건 축소하거나 아니면 보도를 아예 안 하고 그다음에 좌파 집회는 크게 보도를 하고 뭐 이런 거가 이제 언론도 책임이 있어서 여기 항목에 넣었는데요. 워낙 압도적으로 이재명이 악당이니까 퍼센테이지가 81% 지금의 법치주의 파괴는 이재명으로부터 비롯됐다. 그다음에 법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이재명 아웃이다. 정치 대개혁으로 가는 신호탄 누가 쐈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으로 쐈다.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아니 원래 애를 낳는 것도 애는 아기가 탄생은 뭐예요? 희망이고 그렇죠. 축복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희망과 축복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10달에 그 산모가 엄마가 그 품고 있다가 나면서 그 고통이 있잖아요. 진통. 그리고 낳고 나서도 뭐 산후에 또 여러 가지 산후 진통도 있고요. 몸조리도 잘해야 되고.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고통 속에서 계엄을 통해서 이 신호탄을 놨습니다. 정치 대개혁, 법치 질서의 대개혁을 잉태를 했어요. 놨는데 이 이후에 산후조리도 우리 잘해야 됩니다. 지금 산후조리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정치 대개혁으로 가는 조명탄이 아닐까 싶다. 이래 마지막 문장. 그러면서 이재명 너도 아웃이다. 이게 국민의 외침이다. 이 얘기를 하네요. 이봉규 TV 보수 우파 시민들이 얘기하잖아요. 1, 2만 명이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숫자 보세요. 국민 아니라고 그러냐 또 니들은? 우리나라 국민이 그럼 도대체 몇 명이냐? 이거 다 국민 아니야? 이 여론조사 한 사람들? 이봉규도 국민 아니고? 참 웃기는 놈들이야. 우리 이 헌법 제도 하에서 물론 뭐 더 궁극적인 헌법 수호 세력은 뭐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말이 있지만 일단 헌법 제도의 틀 안에서는 그거를 대통령이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막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정말 정치적인 이런 그 사법이라는 이름을 쓰고 이런
꼭 필요할 때 써야 되는 칼을 정치에 가지고 와서 하게 되는 그런 거를 초래한다고 하는 말씀을 이미 여러 차례 제가 드린 건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